안녕하십니까. 학술 피부이팅 김경수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채팅창에 들린다라고 한 분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한 3분 정도만 있다가 2회차 학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술 PV팀 김경수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참석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 2회차 학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다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회차 교육으로서 이제 이뮨셀 LC주 제품 정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허가사항, 그리고 작용 기전 및 특징, 제조 공정, 가이드라인과 치료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품 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뮨셀 LC주는 주성분이 LC자가 혈액 유래 T 림프구로서 분량은 1.0 곱하기 10의 9승부터 2.0 곱하기 10의 10승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 분량 보면 1.0, 2.0, 1과 2 그냥 기재도 되는데 이 유효 숫자 아래로 기입한 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임세수주의 분량은 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1.0 곱하기 10의 9승, 2.0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분 외에도 안정화제와 현탁화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안정화제로는 이제 사람 혈청 알부민이 들어 있는데 투여될 때에 20%짜리 사람 혈청 알부민이 10ml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 제품이 한 팩에 이제 200ml잖아요. 그래서 200ml 안에는 1% 분량의 사람 혈청 알부민이 포함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능 효과로서는 이제 수술, 고주파 절제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과 같은 간세포암 제거술 이후에 종양 제거가 확인된 환자에서 보조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용법 용량으로는 1주 간격으로 4회,
2주 간격 4회, 4주 간격 4회, 8주 간격 4회 총 16회를 60주 동안 투여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 방법은 이제 보관 온도가 2도에서 25도씨이고 사용 기간은 제조 일시로부터 36시간입니다. 일반적 사용사의 주의사항 중에서 저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것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번 일반적 주의사항 항목을 보시면 이민셀 LC주의 무균 시험에 대해서는 공정 중에 관리 시험 결과가 전부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완제 의약품의 출하를 위해서 품질 관리 시험을 중간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이제 출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민세 시주가 투여된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무균 시험의 최종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민셀 LC주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연구는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존의 특성상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 치료제와 병용할 경우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여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인유제 투여를 통해서 증상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3상 임상시험에서 대상자 방문일 연기 등의 사유로 수요일이 수일 연기된 사례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작용 기전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용 기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민셀이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세포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 세포들에 대한 자세한 기능은 향후에 심화학습 시간에 이제 다룰 예정이어서요. 오늘은 구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은 아시는 것처럼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민셀 A씨주의 주 성분인 이 T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백혈구는 이제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방어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T 림프구는 이제 다시 헬퍼 T셀 그리고 레귤러터리 T셀, 사이토톡식 T셀과 같은 하위 집단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이민셀 A씨주에는 이 사이토톡식 T셀이 대부분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NK 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T세포다라고 하여 NK-like T셀이라고 불리는 세포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NK-like T셀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IK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제 T림프구 밑에다가 CD3 파지티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세포에 대한 표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D3 파지티브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세포는 전부 다 T 림프구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 림프구의 하위 집단인 헬퍼 T셀, 레귤터리 T셀, 사이토톡식 T셀 그리고 CIK 세포 전부 다 이 CD3를 표현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각의 이제 세포마다 특징적인 또 마커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민셀레시주의 주요 성분인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경우에는 CD3뿐만 아니라 CD8 그리고 CIK는 CD3에 CD56 파지티브인 세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민셀레시주는 이제 암 환자 본인의 혈액으로부터 면역 세포를 분리하고 이 분리한 면역 세포를 체외해서 이제 배양을 해서 그 수를 증폭시켜서 이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세포들 중에 CIK의 비율이 뭐 6% 그리고 사이토톡식 T셀의 비율이 2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4일 정도의 배양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세포 수는 물론이고 이 CIK와 그리고 사이토톡식 T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뮤셀 LC주는 CIK와 사이토톡식 T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을 이제 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먼저 CIK 세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각 세포 표면에는 이 MHC라고 하는 어떤 식분증과 같은 단백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CIK는 이 MHC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암 작용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NKG2D라고 불리는 이 활성화 리셉터와 같은 물질로 인해서 암세포를 인지를 하게 되고 이 암세포가 인지를 하게 되면 퍼포린과 이제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돼서 이 물질을 통해 암세포의 사멸을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MHC에 좀 제한적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MHC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HC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체내 모든 세포 표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종양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MHC라는 것에 나는 종양세포입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통해서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세포를 이제 인식을 해서 이제 파괴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암세포들은 이 면역세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MHC를 위조하거나 혹은 삭제를 해버려서 암세포를 면역세포들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사이토톡식 T셀은 MHC 클래스를 통해 암세포를 인식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CIK입니다. CIK는 이 MHC와 무관하게 항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면역 회피 세포들까지 찾아내서 파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이뮤스레시즈는 이 사이토톡식 T셀과 CIK 이 두 가지 주요 세포군을 통해서 MHC 클래스의 유무에 관계없이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뮤스레시즈 체내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우스의 이뮤셀 시술을 투여했을 때 4시간 정도 경과됐을 때에는 이제 전신 순환 뒤에 폐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더 경과하자 간에 주로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세포암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도 마우스 모델 시험을 했을 때에 종양 크기가 매우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민셀 시주는 이제 주원료가 입고되고 시험을 거쳐서 림프구를 분리하고 배양하고 품질 시험을 통해서 적합한 판정이 될 경우에 세포를 회수하게 되고 완제품 제조하는 이런 순서의 공정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제 주원료 시험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 시험을 통해서 적합한 주원료 이미 확인이 되면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주원료로부터 이 PBMC 층이라고 하는 말초 혈액 단액구층 이 층을 분리를 해내고 이 층을 이제 플라스크에 이동을 시켜서 면역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내에서 이제 뭐 세포 농도나 탁도에 대한 유관 검사를 실시하고 어 세포의 이제 세포의 먹이인 배지를 첨가해서 세포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크 내에서는 토탈 한 6에서 10일 정도 배양 기간을 거쳐서 배양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 배양을 하기 위해서 이 백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백으로 옮긴 뒤에 또 3일에서 8일 정도 배양 과정을 거치고 백을 하나 더 추가해서 혼합하고 다시 분리해서 이렇게 두 개의 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확장 배양을 또 실시하게 되고 이때에 이제 품질 시험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세포 회수 3일 전에 무균 시험 그리고 세포 회수 1일 전에 확인 시험, 역가 시험, 마이크로플라스마 시험 그리고 무균 시험과 같은 이런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회수 단계에서는 이 배양된 백으로부터 이 튜브, 4개의 튜브에 옮겨 담게 됩니다. 그리고 센트리퓨즈 한 다음에 또 다른 백이 2개였으니까 또 다른 백을 이 센트리퓨즈 한 튜브에다가 다시 또 옮깁니다.
그럼 이제 토탈 4개의 튜브를 다시 2개로 합쳐주고 이 2개의 튜브를 다시 하나로 또 합쳐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한 개의 튜브에 이 스플릿 배양된 2개 백 분량의 세포들이 여기 아래에 다 깔려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복합 전해질 주사액과 사람의 혈청한 알부민 용액을 섞어줘서 최종 200ml의 완제품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시리즈 제조 공정을 좀 요약을 해보면 먼저 주원료가 입고되고 시험 과정을 거쳐서 림프구를 분리를 합니다. 이후에 플라스크에서 이제 6일에서 10일 정도 배양을 하게 되고 백팩으로 옮겨서 확장 배양 그리고 스플릿 백으로 또다시 옮겨서 또다시 확장 배양을 하게 되는데 총 배양 기간은 이제 가장 최단 기간은 12일 그리고 최장 기간은 이제 21일 정도로 이 배양 기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환자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같은 환자다 하더라도 뭐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배양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이드라인과 이제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림프절 및 원격 전이가 없는 2cm 이하의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 절제, 고주파열 치료술 또는 에탄올 주입술로서 근치적 치료 후에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 CIK를 이용한 면역 치료 보조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권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cm 이하로 이제 제한된 이유는 저희 이미세슈즈 3상 시험에서 가남 3상 시험에서 이미세슈즈 투여군의 종양 크기가 3cm 이하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종양 크기에 대한 좀 제한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뭐 권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이민세이시주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3상 임상 시험에서 보조요법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뭐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민세이시주의 어떤 보조요법으로서의 좀 가치를 좀 증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민세이슈 권고 대상이 그럼 어느 군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BCLC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민세이슈 이제 적응증상 근치적 치료 후에 보조요법이기 때문에 근치적 치료가 가능한 스테이지 0부터 스테이지 A까지가 이민세이슈 적응증에 따른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2022년 간세포함종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부분은 2cm 이하의 종양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 제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국내 이제 가이드라인인 뭐 모디파이드 UICC 병기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 3의 이제 일부 환자들, 이 근치적 치료 가능한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이문세 LC주 적응증 내에 있는 이제 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지 1만 저희 권고 그 가이드라인 권고 내용에 따른 환자분으로 이제 한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뮤세이시드는 1주에서 8주 간격으로 총 16회를 투여하게 되고 전체 투여 기간은 60주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와 같은 투여 스케줄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료 스케줄의 뭐 변경 등에 따라서 이제 투여 간격이 연장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좀 대책으로서 저희 2000년 여기 이제 3상이라고 써 있는데 2상입니다. 2000년에 일본에서 수행된 임상 2상 투여 스케줄을 조금 따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총 5회를 투여를 하게 됐고 1주 간격으로 3회, 그리고 8주 간격 1회, 그리고 12주 간격으로 1회, 총 5회를 투여한 2000년에 일본에서 수행된 임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환자분들이 이제 좀 자주 투여 스케줄대로 맞을 수 없으신 분들은 이 최대 12주 이내에는 그래도 맞으실 것을 조금 권유드리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간세포암 외에도 뇌종양이나 그리고 뭐 서비컬 캔서와 같은 이런 다른 암종에서도 다양한 어떤 병용 약물 그리고 뭐 라디오 테라피 이런 병용 치료법과 함께 좀 투여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민세 시주가 간세포 암종에 지금 보조요법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필드에서는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은 조금 마쳤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여러 선배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 얼핏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그리고 신약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약품 안전나라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정부 공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약품 등 제품 정보란에 이 제품명을 적어주거나 혹은 성분명을 기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제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 대략적인 허가 사항이 나와 있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그리고 원료 약품 및 분량, 그리고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여기는 없지만 뭐 사용상의 주의 사항이나 포장 단위 이런 여러 정보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코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코드가 의약품에 사용되는 코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여기 있는 표준 코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코드는 KD 코드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13자리 숫자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품은 하나인데 표준 코드가 두 개죠. 경우에 따라서 이 표준 코드가 뭐 5개, 6개, 7개, 8개, 10개 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건 이제 제품마다 다르게 되는데 이 코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코드는 크게 대표 코드와 표준 코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표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이뮨셀 LC주라고 하는 제품 자체에 대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두 번째 자리가 대표 코드는 무조건 0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코드라는 거는 이뮨셀 LC주라는 제품의 한 팩에 200ml라는 이 포장 단위가 반영이 된 그 코드가 바로 이 표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 코드가 한 개인데 타 회사 뭐 케미컬 포장 단위가 만약에 여러 개다라고 하면 이 표준 코드가 각 포장 단위마다 따로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장 단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 코드가 포장 단위가 반영되어 있는 코드인데 우리 제품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뭐 바코드나 이런 정보들이 이 표준 코드를 활용한 정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약품 안전나라에 대한 안전나라에서 확인하는 방법 말고 이제 킴스 의학정보센터라고 하는 포털 의약품 전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약품 안전나라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 킴스 의학정보센터에 조금 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민셀 애시주라고 하는 제품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품이 나타나게 되고 제품을 누르면 또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코드부터 해서 효능효과 용법량, 뭐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코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험 코드, 보험 코드는 이제 청구 코드라고도 부르고 EDI 코드라고도 부르는데 심평원에서 부여하는 코드로서 보험 청구 시 약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부 분류 코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의 약효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코드로 우리 이민셀 애시드는 421 항악성 종양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TC 코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 코드로서 의약품이 약효를 나타내는 해부학적 부위, 치료 효과, 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민세레시즈는 항악성 종양제 및 면역 조절제 중에서 기타 면역 자극제에 속합니다. 네, 다음은 주성분 코드입니다. 주성분 코드는 식약처에서 이제 의약품이 허가가 되게 되면 심평원에서 이제 부여를 하는 코드인데요. 의약품의 성분과 함량, 그리고 투여 경로, 그리고 제형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가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드들을 제가 좀 한 곳에 좀 모아놨습니다. 먼저 표준 코드는 KD 코드라고도 불리고 의약품의 물류 관리를 위해 생성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코드에는 이 코드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표준 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대표 코드와 표준 코드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됐고 포장 단위가 반영되어 있는 코드가 바로 이 표준 코드다. 그리고 이 표준 코드에서 앞자리 국가 코드 세 자리 그리고 뒷자리 하나 검증 코드 하나를 빼게 되면 이 가운데 숫자들 이 가운데 숫자가 바로 보험 코드입니다. 이 보험 코드는 청구 코드, EDI 코드라고도 불리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KD 코드를 다시 한번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KD 코드는 이 표준 코드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간혹 이제 일부 요양기관에서 이 KD 코드를 보험 코드와 같이 혼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봐서 이 KD 코드가 의미하는 바가 보험 코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시면 이제 보험 코드를 기재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분류 코드는 의약품의 약효에 따라 분류되는 코드로 421 항악성 종양제가 되겠고 ATC 코드는 이제 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 코드인데 저희 이뮤셀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케미컬 제제 같은 경우는 뒤에 화학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두 자리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케미컬 제제는 일곱 자리, 저희와 같은 세포 치료제나 뭐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은 다섯 자리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주성분 코드는 의약품의 성분, 함량, 투여 경로, 제형에 따라서 부여되는 코드로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의약품 안전나라나 이제 킴스 온라인 외에도 약학정보원이나 드럭인포를 통해서 방금 보여드린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접근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한 번씩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약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약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이 양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입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샘플을 좀 예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글 영문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성분명, 뭐 제조회사, 함량 단위 규격 이런 것들은 앞선 자료들을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생소한 부분이 대조 그리고 생동 여부인데요. 일단 저희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대조 생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생동이라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약품과 비교했을 때에 생물학적으로 되게 동등하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저희 이민세이슈즈 같은 경우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이런 기준 자체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고 FDA 승인은 뭐 같이 못했던 것들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정서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서라 하면 대한민국 약전, 미국 약전 이런 각 국가의 그 약전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 이민셀 시주는 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통해서 이제 제조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재된 공정서는 없습니다. 간혹 요양기관에서는 이 공정서에 대한 의미로서 해외 의약품집, 뭐 미국이나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해외 의약품집의 수재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당연히 거기에도 저희 제품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해당 없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앞선 설명에서 다
기재가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세 시주는 지금 특허를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요양기관에서 물어보는 이 특허라는 것은 우리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회사에서 신제품이 만약에 발매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민셀 LC주가 가지고 있는 특허 때문에 타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발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자가 혈액에서 이제 추출해낸 면역 세포를 통한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 관련한 것들도 저희 회사 제품과 동일한 타 회사의 신제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관련해서도 전부 다 해당 없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리 작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의약품 안전나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이 양리 작용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가 적용증과 용법 용량에 대해서도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효능에 대한 임상 문헌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저희 그 신약 DC 이제 신청할 때 신약 자료집도 같이 아마 제출을 하실 거예요. 그 신약 자료집 내에 아마 임상 문헌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뭐 좀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 병원에 적합한 문헌들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 같은 약동학 자료도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해당 정보 없음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독성에 대한 자료도 의약품 안전나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인부 카테고리나 뭐 수유부 소화에 대한 내용, 고령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어, 의약품 안전나라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적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된 바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수장 방법은 뭐 실온이고 보관 온도는 2에서 25도. 나머지 부분은 다 저희 제품과 이제 해당이 없는 내용으로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 중인 타 병원명은 뭐 주요한 3차 기관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구비 서류 중에 저희는 공정서에 수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그리고 신약 모니터링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 그 닥터와 상의를 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신청 사유는 저희 이민세 시주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민세 시주가 뭐 어떤 성분이고 뭐 어떻게 제조가 되고 주요 세포군은 뭐가 있고 그리고 작용 기전은 어떠며 어떤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권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민세 시주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가 면역 세포 치료제고 주성분은 LC자가 혈액 유래 T 림프구로서 주요 세포군으로 CIK 세포와 사이토톡식 T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CIK 세포 같은 경우에는 면역 회피 암세포들까지 찾아내서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MHC 클래스 유무에 관계없이 암세포를 인식하고 사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제조 과정에서 이제 암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세포암의 근치적 치료 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제재로서 2022년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권장되고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이 조금 초과가 돼서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장혜리 PM님이나 혹은 저한테 이제 메일로 좀 메일이나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장혜리 PM님한테 이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듣었어요.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퀴즈가 시행될 예정이니까 들어오시고 지금 보이는 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이걸 들어오셔야 돼요. 네. 저희가 한 10초까지만 받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카메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카메라. 네.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찍으시. 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441272요. 441272요. 네. 들어오셨나요? 441 네. 441 띄우고 2720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별명 네, 이제 바로 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읽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해주시면 돼요. 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요.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문세 LC주 주성분은 이제 LC 자가 혈액 유래 T 림프이고 그리고 1에서 8주 간격으로 총 16회 투여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온도는 2에서 25도씨이고 사용 기간은 제조 일시로부터 이제 36시간입니다. 네, 48시간이 아니라 36시간으로 틀린 설명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틀린 거는 4번인데요. 네, 이문세 LC주 제조 공정에 따른 최소 배양일은 12일, 최대 배양일은 21일이고 그리고 2022년 간세포함종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A2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세 LC주의 적응증에 이제 해당하는 BCLC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0부터 스테이지 A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스테이지 B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 0와 스테이지 A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1번 해주신 분들은 맞는 설명인 건데, 네, 그쵸? 그렇죠. 12일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질문인데요.
네, 틀린 거는 10번이고, 네, 그 보안 코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사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이게 뭐다 정도는 이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출제한 내용인데요. 먼저 보안 코드는 뭐 676 이렇게 9자리 숫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보건부 분류 코드는 421번 항악성 종양제 그리고 ATC 코드는 5가지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코드는 보험 코드 앞에 세 자리의 국가번호 그리고 뒤에 한 자리의 검증번호 합쳐져서 보험 코드와 유사하지만 더 긴 코드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적혀 있는 코드는 주성분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 개의 문제를 준비를 했었고요. 이 세 개에 대한 총점을 지금 순위를 매겨보자면, 3위는 최유성님이시고, 2위는 박종현님이시고, 1위는 한수정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